1331년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다세무늬 직무를 발명한 존 캠프에게 준 독점적 권리가 최초의 특허입니다. 특허의 어원은 국왕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증서를 수령할 때 봉투를 개방하여 수여했기 때문에 개방된 이란 의미의 패턴트가 이후 특허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또 특허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를 제도화하게 되었습니다. 1474년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한 특허법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영국의 전매조례에 이르러 현대적인 특허법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왜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 권리를 줄까요? 독점적 권리를 받는 사람은 그 권리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 사람이 개발한 기술이 국가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또는 할 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을 만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많은 노력을 보상해 주어야 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만한 기술을 또 개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점적 권리는 부여한다고 해서 또한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국가가 그 권리를 보호해 줄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선 기술과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백히 그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명백한 권리 침해 판단을 내리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기 위해서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이 특허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이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특허권을 얻을 수도 또는 얻었다 해도 강력히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우수한 기술은 당연히 좋은 특허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멋진 모델도 멋진 옷이 있어야 돋보이듯이 우수한 기술은 가치 있는 특허를 위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가치 있는 특허의 충분 조건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수한 기술이 가지는 가치적 특성을 가장 잘 포장하여 특허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넓고 명확하여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우수한 기술의 가치를 100% 보호하는 특허, 즉 가치 있는 특허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에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는 특허의 구성요소 모두를 침해해야 특허 침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고속 블렌더에 관한 기술로 초고속 모터 기술인 A와 특수 칼날 기술인 B가 필수 구성 요소인 물건에 대한 특허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필수 구성 요소 A, B로만 이루어진 특허를 받으면 A, B 없이 초고속 블렌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시장을 모두 장악할 수 있어 가치 있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보통 기존 믹서기와의 신규성에서 차별을 설명하기 쉽지 않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기술적 자료로 심사관을 설득하거나 회피 설계를 통해 신규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가적 구성 요소인 C, 예를 들어 텀블러로 사용할 수 있는 밀폐 뚜껑이 달린 믹싱 케이스를 추가하여 신규성을 인정받고 특허를 받게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특허를 본 다른 기업이 모니터와 칼날 기술을 그대로 모방하고 일반적인 유리 믹싱 케이스에 텀블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더라도 부가적 구성 요소인 C를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좋은 기술을 많은 기업에게 알려주기만 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사실상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이외에도 균등론, 소진론 등 다양한 침해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판단 기준과 표현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작업은 매우 전문적이므로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우수한 기술만으로 가치 있는 특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렇듯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개발자가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경험과 함께 열정을 가진 변리사를 선정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권리의 범위가 넓고 안정적인 특허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특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관리, 조정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만드는 것과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드는 작업이 순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차적인 작업을 통해서도 가치 있는 특허가 생산될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과 기술의 동향을 살펴보고 선행 특허가 있는지 살피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 검색을 통해 첨단 분야의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연구 주제와 실험 방법 등을 찾아 연구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연구 개발이 시작되면 처음 목표한 것을 3년 또는 5년, 심지어는 10년 이상씩 연구를 합니다. 물론 순수 기초 또는 창의성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은 목적 기초, 응용 연구 또는 전략적 개발 연구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 구성 요소로만 청구항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필수 구성 요소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침해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의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개발의 방향성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실험 결과 등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선행특허 문헌을 검색하고 새롭고 권리가 강한 특허를 개발할 수 있도록 회피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특허 제도가 출원 후 18개월 동안은 출원된 특허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아무리 정밀하게 선행특허 문헌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전 동안 출원된 특허는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이 시작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선행특허 문헌 검색을 통해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있다면 특허 명세서의 청구한 분석을 통해 등록 가능성과 침해 여부 판단을 하고 회피 설계를 통해 연구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피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연구 주제를 바꾸거나 연구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연구 개발과 특허 개발이 함께 병렬적으로 이루어져야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연구개발 현장에서 앞으로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구개발과 특허개발은 아주 밀접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또한 별개의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연구 현장이나 정책 현장에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기술은 무형적 가치의 본질이나 그 무형적 가치를 유형화시키는 것이 특허이며 특허라는 매개체를 통해 기술과 가치는 서로 가까워지고 실현되어 가는 것이니까요.